앞으로 전국상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얼마든지 본인이 그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가 되게 관심 받을 텐데요. 예. 못 나오죠. 원내에서 발 딛고 올라가는 모델이 되려 그러면은 필설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건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그 필설로서 승부를 본 걸 본 적이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실패한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여당의 2인자 대표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가 부족했으면 한 비대위원장이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자꾸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를 했다가 하면은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운동권 비난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오는 것은 국민도 원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출마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다음 달에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이 순간 말은 못하는데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정치나 권력에 대한 준비를 꼭 하고 나와라. 혹시 김경률 비대위원하고도 가까우시니까 좀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그 얘기를 저는 그 얘기는 들은 바 없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일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나오는 게 그 썩 그림이 안 좋잖아요. 총선 참패 2달 만에 나온다? 마치 모당 대표님처럼. 정책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물러나 있고 그다음에 왜 졌는지 거기서 반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 같은 것도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 나설 거라고 보는데 뭐 지금 당대표가 또 몰라요. 당 상황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중구난방 떠들면서 또 막 혼란해지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부르겠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그 출마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는 잊혀집니다. 쉽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남은 길은 고사되거나 두 번째는 쟁취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2년 동안 정치 이벤트가 없어요. 정치에 복귀할 기회가 사실상 다가오는 전당대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주변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조언도 많이 구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그분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에 대해서 단일된 메시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아까 뭐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과연 한동훈의 스피커냐, 빅스피커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인 것처럼 알려졌죠. 또 그렇다면 누구냐? 그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게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이 본인의 없다는 의지와 이거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몇 주 전에도 방송을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단톡방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입장을 내시더라고요. 큰 틀에서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없이 자꾸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니까 비대위원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고 비대위원들끼리도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